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뭐 거의 의원총회에서는 경고성 발언까지 들었던 모양인데 예. 오늘 아침에 김어준 방송에 나갔답니다. 아. 그래서 하는 말이 예. 내란 재판부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는 없다. 언론 등 소란을 피우자 민주당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네요. 예, 그렇게 얘기했네요. 민주당이 내란 재판법에 쫄았다. 전략적 아심에 심히 유감이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코너에 몰리면 김어준한테 달려가는군요. 글쎄 말입니다. 나 좀 살려줘. 그리고 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재판법 이거를 함부로 예. 전담 재판부 만들면 걱정했던 게,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보기에도 걱정했던 게, 음. 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걱정했던 게, 예. 야 이거는 위헌 소지가 너무 크니까 당장 위헌 제청을 당할 수 있다. 네. 그럼 위헌 제청 당하면 헌재에서 위헌 심사를 하는 동안은 재판이 정지되는데 재판이 정지되면 그동안 윤석열 피고인 등이 다 구속 기간 만료돼서 풀려나면 오히려 이게 이 재판만 길어지고 그다음에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게 되는, 스스로 자기들이 보기에는 희망하지 않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내는 법이 참 이것도 전 가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헌법재판소법을 고쳐가지고 내란 외환 재판 때는 위헌 제청이 돼도 재판이 중지가 안 되게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그런 거는 위헌 제청이 되면 헌재에서 한 달 내에 빨리 결정 내리라고 하면 되잖아. 이 법도 추진했었는데 이 법도 어제 홀드 당했어요. 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법사위 그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중지를 한 것 같아요. 중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추미애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이거 패키지야 패키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그 개정안을 함께 쌍끌이 전략이라도 되듯이 그렇게 하면 꼼짝 못할 거야. 이제 그랬는데 둘 다 제동에 걸린 거예요. 뭐냐? 이거는 그냥 법을 잘 모르는 분도 딱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한 얘기를 그 헌재 사무처장도 한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했는데 위헌 제청해도 재판 중지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라고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진행했다가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헌재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위헌인데요. 그럼 그다음에 구제할 수가 없다. 당사자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 내란 외환의 경우에는 위헌 제청돼도 재판 중지가 안 되는데 이따오 법은 구제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법이니까 안 됩니다. 점잖게 이렇게는 말 안 했지만 헌재 사무처장도 법무부 차관도 법원행정처 차장도 그러니까 재검토 의견을 내놨고,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도 일단 홀드. 그다음에 추미애 위원장이 추진하는 그 그런 내란 재판에서 위헌 제청 때 재판 중지 안 하고 계속 진행한다. 이것도 보류된 겁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추미애 위원장 식으로 저렇게 법을 위해서 위헌을 위해서 또 다른 위헌을 저지르고 위헌을 위해서 또 다른 위헌 법률을 주렁주렁 단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좀 극단적으로 과장하면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내란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든 뭘 하든 위헌 법률 제청을 아예 못한다. 아울러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런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런 특별법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제청을 못한다. 근데 만약에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5일 내 합헌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요. 만약 6일을 넘기거나 위헌으로 결정 내리면 그에 동의한 헌법재판관은 자동으로 탄핵 소추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은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탄핵된다. 이를테면 제가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제가 지금 약간 희극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식의 입법도 가능하다는 논리예요. 아니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니까요. 해왔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은 자기네들의 입법권을 뭐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입법 나와라 뚝딱 그러면 뭐가 하나 탁 만들어주고 자 뭐가 부족해 빨리 말해 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면은 그 즉각 재판이 중지가 된다고? 그래? 그것도 법을 고치면 돼. 그래. 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나와라 뚝딱.
한 이 도깨비 방망이를 지금 그렇죠. 몇 년 동안 휘둘러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도깨비 방망이 때문에 국정이 혼란에 휩싸였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이제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때 밝히기도 했지만 제가 그때 김 선배 모시고 이 계엄 직후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 그러나 저는 그때도 오죽했어도 계엄을 했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오죽했어도 계엄은 했으면 안 된다고 보는 분들도 상당 기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거 오죽했으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관찰하고 그렇죠. 경청하고 네. 지켜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결국은 탄핵 결정은 나왔지만 헌재의 결정문에도 그동안 오죽했으면 하고 오죽했다는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폭거 내지는 의회의 독주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지적당했던 오죽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완전히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양손에 쥐고 이제 사법부의 권력까지도 거의 침탈하면서 오죽했으면의 오죽을 더 늘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사설이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지 말라. 동아일보 사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주먹국으로 밀어붙이다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만 치르고 아무 성과 없이 막을 내린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상식과 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개혁 추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죠. 이쪽에서도 아주 날서고 강한 그런 반응을 내놓으면서 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오늘 뭐 국민일보 보도 등에 보면 일단 장동혁 대표가 네.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게 또 다시 한번 입증됐다. 아 민주당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실이구나. 예. 아.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를 이제 그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하고 네.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실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 하면서 공감한다 중에 장동혁 대표는 공감한다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렇네요. 대통령실도 공감한다니 그러면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제 필리버스터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걸 하다 지금도 좀 홀드됐어요. 결국. 오늘 이제 상정을 하려다가 홀드했어요. 잠시 홀드. 예,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필리버스터마저 막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당 독재 선언이다. 일당 독재 선언.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다 아주 그냥 강력한 네. 포격에 나섰고요.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법학 교수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민 고발회라는 형식의 의원 총회도 개최했는데 일단 예. 이런 이 표현으로 그 비판을 하고 있어요. 법 왜곡죄나 공수처법 개정은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 그다음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은 사법부 파괴다. 사법 파괴. 필리버스터 제한법이나 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은 국민 입틀막이다. 국민 입틀막. 예. 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입법 권력,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헌정 질서를 허물어뜨리면서 야당을 말살하고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한다면 이재명 민주당 1급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송원석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예. 주진우 의원이 참 저는 유효타를 많이 날린다고 늘 생각하는데 네. 주진우 의원이 또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법 왜곡죄를 북한의 부당 판결죄에 비유했어요. 북한에서 부당 판결죄라는 게 있답니다. 하 예. 그런데 북한에서조차 부당 판결죄가 징역 5년이래요. 아. 근데 법 왜곡죄는 징역 10년 이하다. 그러면 예. 앞으로 민주당의 불리한 재판을 하려면 네. 10년간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하라는 거 아니냐라고 네.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또 이걸 북한의 부당 판결죄 이렇게 걸어서 비판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원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더 이렇게 좀 다층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방금 들어온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법 왜곡죄 이 논란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으로 이 계속 시끄러워지자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한 건 맞은데 그러나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입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 발언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독국물 파란 거 몇 개 걷어내고 그냥 국민한테 드시라 먹으라고 준다는 얘기 같은데 네. 예, 그런 상당히 저로서는 안타깝고 동의할 수 없는 결국 다 아까 말씀드린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 또다시 입증됐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말이 더 많은 국민들한테 그렇네요. 고개를 그렇네. 끄덕이게 할 것 같다. 계속 방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 최소 쪽의 방점인지 공감한 데 반점인지 공감한 데 위헌 소지 최소한 어제 조금 제동으로 이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됐다고 보는 건지 그러나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한다라고 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걸 아마 이제 세밀하게 보고를 받았지 않았는가 제가 추정을 해 보는데 예. 그러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에 제동을 건 이 민주당 의원들을 싸다구를 따닥 때리면서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법사위가 맞은 거야. 지금 이거는 어떻게든 갈등과 저항 이건 피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지금 주저앉으려고 그래. 이거 관철시켜야 돼. 뭐 이런 식의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딱 내란 재판부를 딱 찍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많은 발언을 대통령이 내놨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끼리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오가고 있는데 바로 그 이튿날 아침에 국무회의라는 형식 속에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 이렇게 어제 의원총회에서 했던 일을 지적한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내란 재판부 이거는 이런 우려가 있고 저런 우려가 있고 한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가슴이 뜨끔하겠어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은 우상호 수석도 그렇고 대통령실 기류도 이거 여기 위원회 독국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같아서 나도 그 얘기를 한 건데 대통령이 몇 개 걷어내고 그래도 이거 국민들 드시라고 하라네. 내가 분위기 잘못 읽었나? 눈치를 잘못 챘나?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거마저 하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당에서 의총한 거에 대해서도 뭔가 옐로우 카드를 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하는 검사들 감찰을 지시해서 그거 진짜 그것도 위법 소지가 많다는 네. 지적이 많았어요. 왜냐? 그렇죠. 이 검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특정 사건과 관련한 거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갑자기 그 검사들 감찰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황급히 법무부 사건 법무부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주워담으려 했으나 자 이거를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고발을 이미 했구나. 그렇습니다. 네. 고발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백혜룡 경정을 이름 세 글자를 콕 찍어가지고 동부지검에 있는 수사팀 합류. 네. 예. 세관 그 수사하는데 외압 그 맞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수사팀에 합류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도 이 논란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더구나 이 검사들 감찰을 대통령이 지시하는 건 정말 생뚱맞았거든요. 이거 직권남용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더구나 이 이화영 재판은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그렇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거는 만약에 지금 당장 현직 대통령이니까 아마 공수처가 분명히 수사를 저하하겠죠. 네. 주저주저 할 텐데 네. 나중에 상황이 바뀐 다음에 이거 관련된 수사가 혹시 이루어지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그냥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건너뛰고 왜 직권을 남용했을 정도가 아니라 아니 본인의 범죄 혐의 재판과 굉장히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안에 왜 개입했어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 더 죄질 내지는 그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좋으시게 좀 도와드리는 말씀을 해 본다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이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7년 8개월 다 끝난 건데 지금 그 이화영은 무슨 재판을 하고 있느냐? 바로 연어 회를 안주로 해서 술 파티를 벌였다. 이제 이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검찰 쪽에서 야,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 반드시 교도관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 교도관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 그래서 교도관들 그 이화영을 동행할 수 있었던 교도관이 그때 60여 명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해서 한 사람당 한 1분 두 질문만 하면 된다. 이화영하고 같이 검찰 조사 받으러 온 적 있느냐? 그때 술 파티 한 적 있느냐? 두 질문만 하면 되는데 그 증인들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재판부가 그냥 6명인가요? 4명만 남기고 6명 남기고 싸그리 다 네. 기각했어요. 그걸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검사들이 이런 재판부는 우리가 기피를 할 수밖에 없다.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정에서 퇴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이제 대통령이 그 검사들 감찰을 해라고 지시했다는 그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이화영 부지사의 소위 그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기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례도 하고 퇴정했대요. 네. 이거를 그때 이 김용현 전 그 국방장관 변호하고 있는 그 모 변호사가 아주 그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선을 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죠. 재판부를 정말 모독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고 그래서 감치당하고 했던. 그 이제 별도 사건. 별도 사건인데 그 사람 묶어갖고 예. 전혀 묶이지 않은 걸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묶어서 이것도 있고 이러는데 이걸 이렇게 법정 모독하는 거 이거 문제가 많어. 이게 왜 법정 모독입니까? 검찰들 기피 신청과 퇴정한 게. 그러니까 이걸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안과 묶어서 한 다음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거는 직권남용이니까 공수처에 고발한다. 이거고 이제 네. 또 최근 현진우나 인사청탁 관련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1부속실장, 김남국 전 비서관, 문진석 의원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4명을 이제 고발을 그렇습니다. 했군요. 예. 그 수사 진행될까요? 되겠어요? 제가 참 저희도 씁쓸합니다. 근데 이게 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반쯤 체념하듯이 그냥 웃으면서 되겠어요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언론에서도 국민들도 눈을 부릅뜨고 야 아무리 현 정부가 서슬 시퍼렇게 있다 그래도 이런 사안은 수사할 건 따박따박 해야지라는 압력을 좀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고발을 해도 예. 피의자 소환을 석 달 안에 하는지 6달 안에 하는지 1년 안에 하는지 그거는 그냥 지켜보다가 이제 기자들도 점점점 기억 속에 사라지면은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검찰을 다 완전히 형이화시켜서 해체하고 사실상 해체하고 예. 경찰의 수사를 다 맡기고 수사 종결권까지도 주고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도 뺏겠다 막 이런 사안이 되면 이렇게 아주 서슬 시퍼런 정권 실세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들, 정말 거물들, 돈 많은 사람들, 백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경찰이 세워라 내워라 어디다 처박아 두고 피해자 가서 이거 수사 어떻게 돼요? 캐비넷 안에서 먼지만 쌓이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걸 옛날에는 고소하면 그 불쌍한 피해자를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정말 또 머리 똑똑한 검사들이 수사해서 이걸 어떻게든 나쁜 놈들 거악을 잡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거악횡재, 서민재앙, 거악횡재, 서민재앙. 거악이 횡재하는 모습을 지금 여러 보는데 이 거악에는 뭐 나쁘다는 뜻도 있지만 무지하게 큰 대물들, 영향력 센 사람, 권력 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백 많은 사람, 조폭 이런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서 상당히 느슨하게 헐겁게 벗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 안에 있던 경찰에 있던 어떤 간 큰 수사관이 예. 감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예. 그리고 대통령실의 2인자 소리를 듣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님을 예. 감히 소환할 수 있겠어요. 이건 그런데 거꾸로 역발상을 해보면 예. 소환장 탁 내면 그 사람 바로 국민적 영웅 되는 거 아닙니까? 소환장을 팍 내려는 순간 내보지도 못하고서 잘리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권력, 예. 서슬퍼런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현 정권의 실세나 현 정권의 최고 핵심부를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한 적이 있습니까? 소환장을
기자들 다 모아놓고 공개 소환장 발부하면 되잖아요. 기자들 다 모아놓고 네. 그런 경찰이 예. 절대 단 한 명도 나올 수 없다에 얼마 안 되는 이 소박한 제 전 재산의 한 반도 걸 수 있으나 안 나옵니다. 저는 현 시스템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